자, 우선 먼저 파이썬을 들어가기 전에 이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맨 처음 위쪽에 보면은 수업 정보라고 있죠. 제 이름은 김혜지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 하시면 여기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학생 링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기초 한번 보실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룰 때 물론 문법 익히고 또 개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초 키보드 사용 방법 보이시나요? 자, 요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단축키들 연습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자 연습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연습 같이 해볼게요. 자, 윈도우 키 누르시고 메모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메모장이 열립니다. 자,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연습해볼게요. 우선 안녕하세요 한번 적어보실래요? 자, 적은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 글자들을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할 때 방향키로 왔다 갔다 하죠. 그쵸? 근데 이런 문장 같은 게 만약에 길어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방향키 위쪽에 홈키랑 엔드키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홈키랑 엔드키로 이렇게 앞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5줄 복사해보세요. Shift를 누르고 홈키 누르면 이렇게 한 줄 드래그가 되면서 이거를 컨트롤 C 한 다음 엔터 치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5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아시죠? 자,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C가 복사하기고요. 그 다음 컨트롤 V가 붙여넣기입니다. 5줄 복사했으면은 이제 한 문단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홈키랑 엔드키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문장 첫 줄과 끝줄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컨트롤까지 같이 누르면 문단 처음과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 다음 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드래그까지 쉬프트까지 같이 누르게 되면 전체 드래그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홈키랑 엔드키 많이 사용하시면 이게 진짜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고요. 컨트롤 Z는 이전 히스토리 한 단계 전으로 가는 거고 반대는 컨트롤 Y입니다. 여기서는 컨트롤 Y가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 Y가 됩니다. 그리고 글을 선택할 때 이제 Shift를 이동해서 방향키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홈키나 엔드키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자, 그 다음 컨트롤 A에서 다 지울게요. 그런 다음 여러분이 보통 이제 영문을 쓸 때 이렇게 쓰겠죠? 영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문자와 대문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대문자를 쓸 때 간혹가다 그 A 옆에 있는 캡슐락 보이시나요? 이걸 누르고
영문을 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대문자가 쓰여집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대문자 쓸 때 캡슐락 사용하지 마시고 Shift 누른 다음 글자 입력하세요. 대문자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백스페이스 요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옆에 보면은 키보드 배열들이 6개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여기가 홈키고 여기가 엔드키죠. 그리고 여기에 인서트 키라고 보이시나요? 키보드. 예.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글자를 입력하는데 이제 뭔가 중간에서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띄고 싶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추가하고 싶다거나.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때 문장을 입력하는데 자꾸 이렇게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인서트 키가 눌려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인가 싶겠죠? 메모장에서는 이게 안 통한데 이제 나중에 코드 작성할 때는 이게 실제로 뭔가 내가 중간에 다시 입력하려고 하면은 지워지는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범위는 인서트 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키보드 사용법 간단하게 익혀봤습니다. 단축 키들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구글 콜앱은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이건 나중에 사용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은 그냥 이런 설정 같은 거 미리 해두면 좋기 때문에 설정해 주시면 되고 아직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코드업 백제 보이시나요? 들어와 보세요. 자,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 구글 서칭 알고리즘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해진 순서의 절차나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레시피가 있죠. 그쵸? 레시피처럼 뭐 이거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별 설명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알고리즘 문제들을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기초 문법 같은 거, 개념 같은 거 다 떼고 실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함수와 로직 같은 게 있겠죠. 그때 알고리즘을 많이 풀어본 사람과 많이 안 풀어본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사고력, 논리력을 기르고 싶다면 여러분이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푸셔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C 언어 말고 우리 파이썬 기초 백제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자, 정말 기초 백제입니다. 100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파이썬 수업을 듣고 내가 풀 수 있는 거를 푸시면 됩니다. 풀 수 있는 것만. 물론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생각할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논리력, 사고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초 백제 해서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로그인 회원가입 하시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문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입력값이 있으면 여기에 입력값이 있을 거고 원하는 출력값도 여기 있습니다. 출력이 이렇게 돼야 되고 출력 예시도 나와요. 그래서 이 출력 예시가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코드 제출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력값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한 다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풀이인지 잘못된 풀이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풀이를 보면은 왜 틀렸는지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 대문자 헬로를 원했는데 저는 소문자로 적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렸으면은 이걸 다시 보고 또 얘가 원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정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이 썼던 이 소스 코드에서 수정을 한 뒤에 제출을 누르면 정확하게 풀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올 때까지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영상 다 녹화됩니다. 수업 영상. 그래서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굳이 빨리 안 따라해도 되고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복습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이 모든 거 있죠?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알고리즘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드릴게요. 네, 타이핑 정글이 중간에 깨져 있으니까 자, 해서 여기 있는 모든 게 알고리즘 문제 푸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코드업이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머스는 이미 너무 유명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머스도 마찬가지로 코딩 테스트,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강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고요. 그 다음 유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강 같은 느낌으로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부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 정규 표현식이나 다 파이썬에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쓱 보세요.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 듣고 문제 푸는 곳이 있을 텐데 자, 다음 강의 해서 이렇게 얘네들은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 파이썬 언어가 선택이 돼 있고 여기에 코드 입력해 보세요 라고 하죠. 그 다음 제출 후 채점하기까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주시면 돼요. 저도 지금 다 풀어놨죠. 그리고 여기 제가 프로그래머스 알고리즘이라고 써있는 곳 보이시나요? 들어오시면 코딩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난이도는 여러분 0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언어는 파이썬 3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단계, 이거 문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됐다. 나 아직 이런 거 풀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코드.org라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를 좀 더 재밌게 풀기 위해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런 짧은 것들 있죠? 이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3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3단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부터 푸셔도 됩니다. 자, 푸는 방법은 여기 있는 얘를 이제 코드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이 이 캐릭터고, 그 다음 목적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코드 블럭을 이용해서 여기다 옮긴 뒤 이 캐릭터를 움직이시면 되고,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는 어렵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랭귀지 선택하는 이 창이 있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 한국어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좀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영어보단 낫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하면 어떻게 할 건지 얘를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실행 해보면 이렇게 한 단계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작업 공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몇 블록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최대한 얘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하게 생겨서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원래 우리가 리플 it이라고 여기서 이 코드를 많이 작성했는데, 자,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파이썬을 쓰려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처음이고, 이제 또 초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개발 환경 세팅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문법을 좀 익히기 시작할 때쯤에는 온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은데, 그 온라인 툴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이거는 새로 달아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쳐보시면 마이 컴파일러라고 다시 달아드렸습니다. 리플릿이 좋긴 한데 이게 원래 무료였거든요. 근데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 컴파일러는 또 무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실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 실행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 파이썬을 다운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이썬 문법이 익혀졌다 하면은 이제 그때 정식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다운받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파이썬 3 다운로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VS 코드 다운로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그 파이썬 프로그램도 또 같이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미리 좀 알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 한번 다운받아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업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학원에 있을 땐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 집에 계실 때는 이 오픈 채팅방으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요였습니다.